네, 안녕하세요. 저는 척수성 근육축증 질환을 갖고 있고요. 이 질환으로 인해서 전신에 근육이 퇴화되면서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82년생 42살 노금호입니다. 저는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고 있고요. 중증 혈우병을 가진 빵빵이의 엄마 조은별입니다. 그때는 이제 알다시피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질환이니까 뭐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도 제가 가진 질환을 첫 진단을 했다고 부모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16년도까지 근육영양증으로 계속 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22년도에 다시 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주치의가 자기 알고 있는 그 근육영양증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고 검사를 다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척수성 근육축증 진단을 받았죠. 제가 출산한 병원에서 아기들 보통 태어나면 종합 피검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출혈 시간이 몇 초인지 거기서 이제 지연 반응이 확인이 돼서 100초가 넘게 나왔어요. 원래 30초면 지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거는 사실 혈우병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경증 정도만 자세한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소견서를 써줘서 혈우재단에서 확인을 받았죠. 한 태어난 지 2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촌 동생이 혈우병이 있으면서 그 친구가 커가는 모습들을 지켜봤었잖아요. 고모가 그 사촌 동생의 수학여행을 따라간다든지 해서 이제 항상 주사를 맞았던 모습들, 혈관 잡기 힘들어하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육영양증은 현재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척수성 근육축증처럼 완벽하게 치료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척수성 근육축증 관련된 치료제 중에는 당뇨처럼 치료는 되지 않는데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형식의 치료제인데 이게 스핀라자라고 하는 치료제이고 지금 상태만 유지돼도 어쨌든 그래도 좀 버틸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그때 당시 안도를 했고 그리고 좀 뭐 기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좌절하게 된 게 이 병은 이제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면 병은 확인됐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어릴 때 3세 이전에 척수성 근육축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진단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뭐 다소간에 좀 허약한 체질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이 빠르게 캐치한 거지 이제 다른 분들 들어보니까 중학교가 돼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가지고 병원에 처음 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건이 안 되면 순수하게 내가 자부담을 들여서 치료를 하려면 처음만 해도 6억이고 그 다음에 몇 년만에 3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건 제가 뭐 삼성가의 뭐 손자 정도는 돼야 될 정도의 재정 상황이 되니까 되게 좌절을 이제 하게 됐죠. 아기가 한 허벅지? 무릎 쪽에 엄청 큰 멍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제 되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혹시 관절 출혈인가? 그날 바로 주사를 맞았어요. 오늘 맞고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몽에 멍이 좀 이렇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약을 맞으니까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맞으면 맞을수록 혈관이 계속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손 바꿔서 다른 사람 할게요. 죄송합니다. 혈관이 쓰면 쓸수록 굳은 살처럼 이렇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위가. 고모가 전화가 왔어요. 이 상황을 전해 듣고 소아들이
이렇게 혈관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로 맞는 주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너희가 맞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봐라 라고 먼저 말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주사가 세상에 있구나. 그 약을 쓰면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뭔가 이 혈액 응고 수치가 높아지는데 그 약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쓰고 있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이가 혈우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피하 주사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비급여로 돈을 내서 주사를 맞히는 부모님들도 계시던데 제 경제 형편상 한 달에 500만 원이나 하는 약값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맞힐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만한 돈을 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치료하는 정맥 주사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의 팔목에서, 발등에서, 손등에서, 목에서 혈관을 찾아 찌르고 또 찌르고 심지어 찌른 채로 바늘을 이리저리 흡을 때면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몇십 분 동안 지켜만 봐야 할 때면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정맥 주사를 맞는다는 건 단순히 횟수의 많음만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쏟아 병원에 가야 하고 보이지 않는 혈관을 찾는 싸움과 시간을 끌수록 더 오는 아이를 달래야 하고 간호사의 실력이 출중하기만을 기도해야 하고 소아 전문이 아닌 간호사를 만나는 날이면 혈관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번 쓴 혈관은 터지면 아물 때까지 쓰지도 못합니다. 이게 제약회사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안 되면 정말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약회사 직원들 다 영업사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공간들이 거의 없어요. 그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와 제약회사 사이에 환자 단체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들이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이 고가의 치료약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늦게 치료가 되면 기능을 돌리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능을 늦춰서 환자는 더 힘들게 오래오래 힘든 삶을 그리고 그 가족이 그걸 다 케어하면서 지내는 건 아닌가 이런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고통을 왜 그 의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조은이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파도 잘 치료받으면서 우리 옆에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기회와 희망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서 가는 게 그게 왜 고통이겠어요. 저는 희망이었다고 생각해요. 치료하는 과정들이. 근데 이제 그 정말 의학적으로 보고 돈만 본다면 저 사람이 보기에는 내 삶이 불행과 고통이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나는 지금의 몸 상태, 몸을 사회가 존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진행이 됐을 때 여전히 난 존엄하게 이 삶을 마지막까지 존엄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이 이렇지라고 하는 되게 좀 비관을 사실 좀 많이 했고요. 절망적인 그 감정을 내 가족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3세 이전에 발병한 의료 기록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닐 법한 병원들을 연락하면서 병원은 없어지거나 그 기록들은 이미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다 파괴되고 없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만 3세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 비정하게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들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내가 처음 이 장애운동을 시작한 계기점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은 혼자는 안 되니까 함께 싸워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평원 본원에 가서도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적으로 복지부랑 심평원과 협상도 교섭하는 자리들도 계속 만들어서 하게 됐고요. 좀 아쉽지만 소개 성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 3세 기준은 없애는 것으로 이제 정확하게 만 18세 이전의 대상자로 이제 확대는 됐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다 받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미 시장에 도입됐을 때 이제 심평원에서 설계한 게 중증 혈우병 중에 30%를 여기로 전환하는 예산을 세웠고, 그 30%를 대상으로 세운 예산이었어요. 그거에 맞게 조건을 다른 거고요. 그래서 뭐 햄리브라를 맞고 있다가도 출혈이 6개월에 2회 이상 일어나면은 효과성이 없다. 이 약을 맞아도 출혈이 생기네? 그러면 이 약은 이제 처방이 끊겨요. 대상에서 떨어져요. 이게 어떤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조건들을 덕지덕지 붙여놓고서는. 근데 이제 언젠간 폐지되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또 뭐 투쟁 없이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해요. 대상자 확대됨으로 인해서 정부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번 맞을 때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기능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첫 이제 운동기능 평가 점수가 만약에 3점이었다라고 하면 3점만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은 처음 맞고 나서 절대적으로 그 개선돼야 되는 기준점이 생겼어요. 처음 맞는 대상자 범위는 늘어났는데 문제는 중간 탈락자는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돼버렸어. 같이 살고 싶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있든 없든, 진행이 많이 됐든 덜 됐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존엄한 권리가 있음을 끝까지 외치며 싸우겠습니다. 그 투쟁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햄리브라 투쟁도 그냥 내가 속에서 생각하고 의사 개인에게 호소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해결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아예 뭔가 좀 밑바닥에서부터 뭔가를 만드는 경험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세상에 목소리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를 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목소리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잘 될 것 같아요.